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경상북도의 어느 고을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강을 따라 길게 뻗은 2차선 도로 옆에 자리에 있었다. 도로 아래로는 강물이 유리처럼 맑게 흘렀고 맑은 날이면 물속 자갈까지 훤히 비칠 정도였다. 바닥이 가까워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밑으로 꺼지는 듯한 깊은 물.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출 때면 그 물속이 하늘을 삼킨 듯 푸르게 빛났다. 그 시절 어른들은 말했다. 물 맑은 데는 들어가지 마라. 맑은 물일수록 사람을 삼키는 법이다. 지금은 그 물길이 모두 막혀 푸른 호수가 되었지만 그땐 그렇게 세차게 흐르던 강이었다. 그 강 옆 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길로 이어졌고 도로 한쪽엔 산자락이 붙어 있었다. 그 산 아래로 들어가는 좁은 신장로 길이 하나 있었는데 흙길 위에 자갈이 박혀 있어 걸으면 자각자각 소리가 났다. 그 길을 따라 100m쯤 들어가면 산비탈 아래 평평한 터의 집 두 채가 있었다. 50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자리했는데 그중 아래쪽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사랑방은 도로 쪽을 향하고 대청마루가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있었으며 지붕은 짙은 회색빛의 오래된 기와로 덮여 있었다. 햇살이 기와에 닿으면 은빛으로 번쩍였고 그 옆엔 큰 밤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내려다보듯 서 있었다. 그 집엔 쌍둥이 여자아이와 그 가족이 살았다. 외할머니가 근처 마을에 산다며 이사를 왔다고 했다. 그 아이들은 활달했고 학교 갈 때마다 나와 함께 신장로길을 걸었다. 그 시절 나는 그 집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다. 한옥의 대문을 열면 기름 냄새 섞인 나무 향이 나고 대청마루는 여름이면 늘 시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집에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쌍둥이네 아버지가 이유 없이 앓기 시작했고 마루 밑에서 키우던 닭이 아침마다 죽어 있었다. 며칠 지나면 이번엔 토끼가, 그 다음엔 강아지가 죽었다. 밤마다 마루 밑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아이들이 했다. 밤에 누가 마루 밑에서 걸어다니는 것 같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이 있던 날 이후로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낮인데도 어둡고 대청마루 문이 혼자 덜컥거렸다. 문풍지 사이로는 바람 한 점 없는데 귀를 대면 낮은 숨소리 같은 게 들렸다. 며칠 뒤 쌍둥이네 아버지는 병이 깊어져 누웠다. 동네 사람들은 터가 안 좋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 집 터 원래 묘자리였다. 묘를 쓰면 명당인데 집을 지으면 사람이 눌린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럴게.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오래전에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뒤늦게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그 집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쌍둥이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은 짐을 싸서 다른 마을로 이사 갔다. 그 집은 그렇게 빈집이 되었다. 그 뒤로 그 근처는 아무도 살려 하지 않았다. 위쪽 집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 몇 년에 한 번꼴로 주인이 바뀌었고 어른들은 그냥 그곳을 터가 눌린 자리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기와집은 허물어졌다. 지금은 그 자리에 밤나무만 남았다. 신장로길도 넓어져 포장이 되었고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강 대신 푸른 냇물이 차 있다. 이젠 강바닥도 송사리도 구름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물은 깊고 푸르며 바람이 스쳐도 물결 하나 잃지 않는다. 명절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 길을 지난다. 밤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하지만 이상하다. 그 나무 앞을 지나면 언제나 공기가 달라진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서 누가 바라보는 기분이 든다. 어릴 적 대청마루 위로 스며들던 저녁 햇살과 쌍둥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듯하지만 이제 그 집도 그 아이들도 그리고 그 강물도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해진다. 마치 그 집이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자리는 여전히 명당이다. 하지만 그 명당은 산자가 아닌 이들을 위한 자리다. 밤의 이야기꾼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